청주에서는 제가 주목하고 강조하는 데는 교통망과 생활권으로 보시고 재발 쪽에 보시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용인이 뜬다고 말하는데 정말 용인이 뜨는 거냐.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에 따른 영향권은 어디인가를 그럴 때.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도시를 읽는 시각으로 한국의 미래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도시문헌 학자이신 김시덕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년 만에 찾아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전 처음 뵙고요. 예, 처음 뵙습니다. 또 이번에 새로 책도 출간하셨던데요? 이번에도 네. 여기 있습니다. 지난번에 강남이라는 책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앞에 한국도시의 미래라는 책을 냈었죠. 그때 1년 전쯤 찾아뵀었는데 그 책의 후속편이 나왔고 출판사를 바꾸면서 앞으로 해마다 나오는 걸로 한국도시 2027, 2028 시리즈로 그렇게 계속. 내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간단히 소개 좀 들어볼까요? 예, 크게 1부, 2부가 되어 있어서 한국도시 미래를 보셨던 분이나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부는 인구나 산업, 교통으로 분야별로 말씀을 드렸고 2부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3대 대권과 6개 소권 나눠서 각각의 최근 현안을 말씀드렸죠. 두 가지 큰 축인데요. 그리고 부로는 그렇고 특히 2016의 부제가 그렇습니다. 소음 속에서 정보를 걸러내는 애. 이번 해 6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특히 도시에 관련해서는 수많은 소음 잡음이 나올 거예요. GTX, ABCD, EFG, HI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전 그 중에 뭐 제 주장을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D 이상은 쉽지 않다라는 게 제 기본 주장인 거고 이런 건 전 제 입장에서는 과정 광고이자 소음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정보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해양수산부가 세종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면 그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대통령실이 옮겨 간 것과 안 간 것과 세종이나 대전의 완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거를 걸러내시라는 힘을 가지시라는 거죠. 그게 하나. 그게 국내 요인입니다. 하나는 국제 요인이에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국제전쟁을 다루던 사람이었죠. 임진왜란부터 태평양전쟁. 근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금 그 주식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제가 드디어 이번 책에서 주식을 좀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높아시면서 말씀드리면 저는 집 투자도 안 하고 주식도 안 하는 사람인데 지난 8월 15일에 알래스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회담을 가졌어요. 그때 언론들이 뭐라고 했냐면 8월 10일, 5일, 7월 말쯤에 이제 방산주는 주가가 떨어지고 재건주는 오를 거다. 그래서 보시면 주가가 뚝 떨어져요. 15일까지. 저는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를 보여드린 건데 저는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그랬습니다. 지금이 하나 살 때라고. 이거는 이 전쟁에 대해 조금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안 끝난다는 거 알고 있다. 당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시점에서도 위트코프 특사하고 쿠슈너, 트럼프의 사위죠. 그리고 아들까지 총동원돼서 모스크바 가고 하면서 계속 금방이라도 전쟁을 끝낼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오늘 아침에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럽의 대표들과 회담을 한 다음에 그랬어요. 우리 영토를 양보하는 방식의 종전은 없다. 이 관련해서 이 전쟁은 아마 34년 정도까지 갈 거라는 게 기본 예상이에요. 근데 언론이나 이쪽 분들이 너무 단기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뭐 회담이 열리면 금방이라도 떨어질 줄 알고 예를 들어서 이때 한화를 떨어지는 거 지켜봤다가 이때 사신 분들은 이제 이익을 받겠죠. 100만 원 넘었잖아요. 근데 당장이라도 금방 뭐 하나 이슈 터지면은 바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한화니 HD 현대니 등등 각종 현대 로템이라든지 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방산주들은 상당 부분 성장세에 이어질 거고 이런 기업들이 거점을 두고 있는 제가 말씀드린 동남권 있죠. 방산벨트 이쪽은 성장세가 이어질 거다. 개별 도시가 인구가 늘고 주는 거 관계없는 거다. 그리고 이게 강원도 산골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뭐냐면 이런 데가 하나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이라는 데 유명하죠. 영월하면 요즘에 김삿갓면 유명한데 그리고 단종 유배지로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산업으로 바라보면 여기는 원래 텅스텐 광산이 유명했어요. 한때 한국 수출의 몇십 % 차지했던 광산이 있다가 폐광을 했습니다. 90년대 들어서 중국에 밀렸어요. 싼 텅스텐에. 그랬는데 요즘 들어 여기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히토류 공급망을 의존했다가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우방으로부터 히토류를 공급한다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 답사했을 때만 해도 이런 알몬티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요 대한중석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박태준 회장이 대한중석 회장이었어요. 그때 이걸 잘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발탁한 게 포항제철이었던 거예요. 그 스타트는 여기인데 이 알몬티의 상층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워렌 버핏입니다. 그 대구택이라고 그 업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몇 년 전에 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히토류 전쟁이 본격화되기 전이어가지고 이 회사가 저는 좀 사실 의아히 여겼다가 요즘 들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마 결국은 이제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이제 서방 국가들이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자원 공급을 의존받는 이 공급망을 끊어버리고 한국 같은 나라로부터 의존하게 될 거고 이 영월은 몇십 년 만에 한때 잘 나가던 지역이었거든요. 개가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고 하는 그게 다시 부활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어떤 저희 지난달에 매경 컬럼에 썼던 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가 한국과 무관한 게 아니라 이런 강원도 영월의 산골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시의 부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국에서는 지정학이라 부르는데 지리정치학. 요즘 세계적으로는 지경학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리경제학. 지경학적 관점으로 도시를 바라본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내, 국제.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네. 그래서 지금 사야 되는 게 말아야 됩니까? 어디가 옳습니까? 나오는데 좀 그걸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거시 관점에서 한국을 봤을 때 1년 사이에 변동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는 힘을 기르시라는 게 네. 자, 이번 책을 쓴 취지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제가 간단히 책 소개를 부탁드렸는데, 굉장히 책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게 굉장히 중심적으로 볼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딱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책 읽고 당장 내년에 어디 집 사야지는 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도시문헌학자이신데 부동산에 관련된 투자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질문을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단발적으로는 네. 특히 어디가 좋아요? 어디가 올라요? 이런 거. 좀 더 절박한데 네. 이 방송국가 저렇게 화장 가고 있잖아요. 코디 받고 쓰면은 이거 오세요 누가 와가지고 그 많이 나오시는데 제가 여기 땅이 있는데 이거 오르겠냐고 그때마다 그럽니다. 말 들어보면은 본인이 가서 산 게 아니에요. 친구 말 듣고 샀는데 안 오른다 등등등등이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혹시 가보셨냐고 가보시고 사신 거냐고 아니라고. 그리고 아마 저한테까지 오실 정도면 아마 이미 많은 부동산으로부터 나쁜 얘기 듣고 지금 희망을 듣고 싶으신 건데 여러분이 들으신 게 맞다고. 그래서 그 땅 가지고 뭐 하고 싶으시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들은 거는 경북의 영양이라는 데 어디 땅이 있대요. 물려받은 땅. 그래서 이 땅 뭐 몇만 평하고 주변 지인들이 이 땅 팔고 대구에 100평이라도 살아. 그래서 뭐 사실 그 정답인 것 같다 내가 보기에도. 그런데 물려받은 땅이니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길가에 있냐 저 안쪽에 있는 땅이냐 물어보고 하면 잘 모르세요 사실. 이런 참 답이 없는 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저는 뭐 부동산이 아니지만 정말 돈 몇 억을 가지고 이렇게 막 쓰는구나. 현장 안 가보고.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걸 들으시는 거예요. 실제로 가봤을 때 뭐가 보이는 게 있느냐 없느냐. 제가 예전에 책을 냈을 때 그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화성에 봉담이라는 데 있습니다. 신도시죠. 네, 알죠. 근데 거기 옆에 옛날에 광산이 있었어요. 네. 아세요? 광산이 있었던 건 모르고 폐광산이고 꽤 네. 맹독성 광산이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켰어요. 땅이 오염돼서. 근데 바로 옆에 산 너머에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원주민 부동산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돈 몇 억을 쓰는 거면 한번 와보시라고. 어떻게 안 와보고 사냐고. 이제 와서 이제 뭐 소송 건다 그러고 있는데 사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거든요. 다들 현지 사람들은. 그러니까 참 용감하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나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 사실 부동산 업계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사람의 약간의 이제 제3자로서의 냉정한 반응을 듣고 싶은 거죠. 그런 분들이만 오십니다. 근데 어쨌든 박사님의 직업 특성상 전국을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우리가 부동산 업계에서 말하는 임장 활동을 사실 업으로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조언들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마 네. 여러분들 차로 다니시잖아요. 네네. 저는 면허 없거든요. 예.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다녀요. 걸어 다니고. 또 무슨 KTX를 이용하든 지방 갈 하고 때 시외버스를 타든 마을버스를 타든 또는 걷든 예. 기본 농촌 지역 가면 30분은 걷는 게 기본이니까. 그렇게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차로만 딱딱 봤을 때하고 제가 걸을 때 읽히는 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근처 공장 있으면은 냄새 나거든요. 네. 근데 차로 딱 문 닫고 가가지고 에어컨 틀다가 잠깐 내려가지고 아파트 보고 가보시면은 그 냄새 못 맡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로 주말에 가시잖아요. 시간 네. 때문에. 전 평일도 다니거든, 직업이니까. 공장도 주말에 쉬어요. 그러면 가동을 안 하면 냄새가 안 나요. 그 전투기도 일요일에 쉽니다. 그런데 평일에 가면 전투기 날아다니고 공장 매운하면 아 이거 여긴 안 된다 이런 게 느껴지죠. 이런 거를 전 답사로 간 건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임장으로 보시더라고요.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렇죠. 오히려 이제 거리가 있다 보니까 느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궁금한 게 어쨌든 10년 넘게 전국을 직접 답사하신 거잖아요. 사실 30년이죠. 아, 20, 30년 되셨네요. 네. 그럼 그 도시의 변화를 이제 기록하고 다 보고 오셨는데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그렇다면 많이 듣는 질문이겠지만 어떤 도시가 좀 장기적으로 좀 괜찮을 것 같고 반대로 또 어떤 도시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보신 도시들을 좀 예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위험한 도시는 말씀드리면 제가 욕먹고요. 네. 늘 그 질문을 아, 저한테 그렇죠. 거기 거저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네. 다들 저한테 그 답을 끌어내려고 그러시는데 저는 말씀드리지 않고 있고요. 안 속네요. 네. 저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네. 뭐 하루 종일 받은 게 아니라서 네. 좋은 도시는 명확합니다. 제가 지난번 6개월 전에 강남으로 찾아뵀었는데 강남 3구부터 반도체 벨트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 지도 하나 보여드리죠. 지난번 한국도시의 미래에 나왔던 책을 약간 업데이트했습니다. 그 지도를. 빨간 원은 삼성전자, 네. 노란 원은 삼성 디스플레이. 요거는 지난번 책에 실었던 거고 오른쪽에 초록색이 SK 하이닉스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 SK 하이닉스 용인 공장이고 요 왼쪽 게 2년 전 발표된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즉 삼성 반도체 예정지인 거죠. 요 오른쪽 팹은 원래 27년 말까지 1기 팹을 운영하기로 했다가 제가 오기 전에 다시 최신 정보를 조사해보니까 28년으로 연장됐습니다만 가동할 거예요. 그리고 삼성 쪽은 아직 좀 불확실해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거 믿고 지금 아파트가 지금 분양이 완판 나고 있는데 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보고요. 어쨌든 요 라인이 발전축인 겁니다. 그리고 요 라인의 끝이 안성이나 이런 경기도가 아니라 청주 북부 지역이죠. 요 질문지 중에 청주가 있던데 청주가 다 이렇다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청주의 북부 지역에 SK 하이닉스가 있고 지금 공장을 엄청나게 증설하고 있어요. 테크노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해서. 그리고 요 북쪽으로는 오송과 오창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국제공항이 있는 청주공항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이런 지역까지가 미래에 장기적으로 발전할 지역이다. 플러스 천안 아산 여기 모여 있죠. 디스플레이와 반도체가.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로 서산 당진과 음성 진천까지가 경기도의 공장들이나 주거 지역들이 옮겨오고 있는 지역이라고 전 장기 예측을 하고 있죠. 어쨌든 일자리 라인을 통해서 교통 호재가 같이 있는 라인을 같이 봐주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반도체 라인과 그 교통 호재 있는 곳들 그리고 이제 청주 같은 경우는 공항에 대한 호재도 오늘 기사가 또 났더라고요. 그렇죠. 계속 납니다. 그런 긍정적인 것들이 있는데 청주는 인구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잖아요. 뭐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한다라고 보세요. 그렇죠. 청주는 제가 조사할 때마다 인구가 늘고 있어요. 지금 거의 100만 인구 다 되지 않았나요? 아니, 지금 얼마 전까지 88만이었고 네네. 아마 1, 2년 사이에 90만은 뚫을 것 같고 천안과 아산이 한 도시였으면은 네. 천안, 아산이 먼저 100만 도시가 됐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 청주가 먼저 100만이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늘 이제 답이 그래서 청주는 동남지구도 있고 뭐 분평동도 있고 그래요. 저기 뭐 현도지구도 있고 네. 거기 다 그러냐라고. 제가 늘 말씀드린 제 답사의 기본인데 서울이 한 덩어리가 아니듯이 청주도 한 덩어리가 아니고 용인 예를 들어 용인하면 어디에 떠오르세요? 용인하면은 처인구? 좀 투자하시는군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혹시 고향 아는 분 계세요 거기? 아, 그렇진 않습니다. 용인하면 기본적으로는 사람의 수지 네. 또는 기흥 네. 기흥 수지는 흔하니까 처인구를 흔하죠. 답했죠. 그래서 서인이죠. 근데 서인인데 반도체 서인인 건데 네. 반도체가 아닌 무궁무진한 또 용인도 있거든요. 그런데 뭐 용인에 반도체 생기니까 뜹니다라고 사서 아무데나 사면은 그렇죠.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의 얘기도 들어봤고 그런 것처럼 쪼개봐야 된다는 거예요. 추산 9단인 거고 군단이고 추산 동단위로 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 청주에서는 제가 주목하고 강조하는 데는 저 남쪽이나 동쪽이 아니라 북부 쪽. 예, 지도가 지금 보여드리는 여기입니다. 자, 청주 미래의 사각형이라 부르는 지역인데 네. SK 하이닉스는 청주 도청이나 시청에 있는 이 무심천이라는 천이 있는데 동쪽이 아니라 서쪽의 공단에서도 서울 방향이에요. 서북쪽. 여기 보면 빈 땅이 보이죠? 여기가 지금 SK 하이닉스 증설 지역입니다. 여기를 일명 테크노폴리스라고 그래요. 여기에 역도 생길 거예요. 이 역은 물론 이제 경부선은 아니라서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중고속도로 있고 경부속도로 있고 그리고 오창은 뭐 에코프로라든지 그런 데가 SK 쪽에 있고 오송은 뭐 생명화학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청주공항. 제가 이렇게 화살표 표시해놨는데 음성 진짜 판교라고 여기는 중부 내륙선과 수도권 내륙선이 만들어질 예정이거나 만들어졌고 그 경기 동남부 반도체 단지는 인천 김포가 멉니다. 공항이 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수원 군공항이 화성으로 옮기면서 민군 통합공항으로 개발됐으면 진짜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거의 안 될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되면 이 청주공항이 반도체 벨트의 관문공항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점점 기능이 늘고 있어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서울 경기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일본 갈 때는 김해나 인천이 아니라 청주로 옵니다. 얼마 전 광주에서도 청주 오는 버스가 생겼어요. 이게 편하고 사람들이 아직 잘 몰라가지고 절차가 간단하고 그래서 이런 호재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북쪽으로는 판교, 서쪽으로는 서울, 천안, 남쪽으로는 세종, 동쪽으로는 대전이에요. 이 블록의 청주는 미래 가치가 있다고 좀 본다. 근데 나머지 청주가 다 이렇다는 식으로 그나마 썸네일이 나올 건데 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하지만 그게 아니다. 여기만이다. 아니, 청주가 이제 긍정적인 이런 호재들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분양에 대한 뉴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청주 안에서도 뭐 동부, 북부 그러니까요. 어디 위치에 따라서 반응이 달랐다라고 달라요. 보시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묶어서 계속 청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는 특히 내년에 지선이 있다 보니까 우리 청주는 그렇게 나올 거예요. 우리 충북은. 근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교통망과 생활권으로 보시고 제발 쪼개보시라. 알겠습니다. 그 은평구나 강북구, 금천구에 미분양이 있다고 해서 강남이 미분양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서울을 묶을 수 있어요, 그거를. 근데 얘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이용하고 싶은 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제가 늘 그렇게 답답한 거예요. 시가 아니라 분구로 쪼개봐라. 구로 쪼개보고 동으로 쪼개보고 해야지. 근데 조금만 이게 이런 거 힘을 관찰을 안 하다 보면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용인이 뜬다.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용인 얘기 나와서 제가 지도를 하나 그렸어요. 용인 갔을 때. 여기가 SK 만들어진 원산면이고 네. 여기가 삼성이 들어올 예정인 이제 이동 남사입니다. 아직 여기는 오른쪽은 땅이 많이 이제 죄송합니다. 땅이 많이 이제 파였죠. 이제 구역으로 지정도 돼 있고. 근데 왼쪽은 아직 아무것도 없죠. 아직 저 한 번 아직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예요. 용인은 이 두 개를 가지고 인구 150만 원 찍어서 광역시가 되겠다는 건데 공장이 용인에 있으니까 여기 직원들이 얌전하게 용인에 살면서 우리 용인에 대한 애향심을 키우고 여기 살 것이냐. 사실 동탄 이런 쪽도 가까우니까 그거예요. 출퇴근할 수 그거예요, 있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화살표 표시한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용인이 뜬다고 말하는데 정말 용인이 뜨는 거냐. 물론 이제 기업사는 내겠죠. 하지만 그 고급 인력들이 얌전하게 용인의 발전을 위해서 안 나갈 거냐는 거예요. 특히 주목되는 데가 동탄 이신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에 따른 영향권은 어디인가를 그럴 때 SK 동탄 2예요. 아직 미완성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지역 국회의원이 여기 지금 이제 동탄 2의 끄트머리입니다. 안 가보셨을 거예요. 이런 동탄도 있어요. 거기는 이제 여야 관계없이 다 공약을 내고 있는 게 이 네. 남사 터널이라는 거예요. 이거 뚫리면 동탄 2하고 삼성 SK 예정지가 연결돼요. 그래서 뭐라고 이분은 말하고 있냐면 동탄에서 용인이라는 말 안 하고 있죠. 그냥 반도체 국가 산당으로 이어지는 길은 동탄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누가 보면 허소지는 줄 알겠어요. 그래서 용인분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열받은 상태인데 근데 그런 거예요. 이건 정치 행정가들 입장은 그거지만 시민들은 그거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용인에 있다고 해서 용인에 살아야 돼? 이런 걸 보라는 얘기예요. 제발 좀. 그러니까 용인 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썸네일을 잡아버리면 이거 참 속이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내년 총 지선이 그런 거에 퍼레이드가 될 거라서 우리 용인 뜰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시민들은 제발 좀 소음을 걸러내시라. 그게 제가 이번 책에서 말씀드리는 핵심인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서울에 직장이 있다고 해서 다 서울에 거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용인에 직장이 있다고 해서 다 용인에 거주가 아니다 보니까 그걸 좀 같이 연결해서 네. 바로 근처에 있는 또 다른 도시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걸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용인시로서는 저는 정치인들하고 많이 만나는데 예. 그분들은 그분들은 최대한 이런 고급 인력들이 안 빠져나가도록 빨리 해야 된다. 근데 용인을 보면 아시겠지만 난개발하면 용인이잖아요. 그게 또 반복될 것 같아서 기흥 실패했고 수지 실패했는데 광주도 따라오고 있고 그런 걸 제발 좀 계획적으로 들어가시라.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있죠. 네.
보면 이런 이제 도시 계획 교통 발표나 일자리 발표는 이제 저희가 통계나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뉴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좀 한 발 늦는 접근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직접 다니시는 이제 도시 문헌학자로서 그럼 수도권에서 좀 살기 좋은 것 같다라고 좀 예시를 들 수 있는 지역들은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늘 많이 하시는데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을 다르다? 드리곤 하죠. 냉정하게 말해서 그렇죠. 전 선생님이 지금 처음 뵙는 분이라 미혼 기혼이면 모릅니다만 만약에 순자 전제를 할게요. 그냥 자녀를 낳았다. 그럼 친정 근처에 계시는 게 편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그럼 그게 사실 관계 없는 거예요. 어디가 좋으냐고. 친정이 근처 좋은 거예요. 네. 그 직장이 어디냐도 다 다르잖아요. 모든 사람이 강남이 직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들 전제를 강남의 직장이 다 전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결국은 컨설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꿀게요. 네. 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에 괜찮게 볼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향후에 이제 그것도 이제 여러분의 네. 돈이 얼마나 투입될 수 있냐에 따라 다르죠. 제가 참 지난해인가 지지난해 말에 한번 어느 이제 경매학원 이제 축가 강연을 갔다가 네네. 경매하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의 강연 듣다가 아주 임팩트 있게 받은 게 한 몇천만 원 투자하기에는 시나 이런 특히 중소시보다는 군이 낫다. 예를 들어 저 영암군이라든지 울주군 이런 데는 공장이 많아가지고 빌라 투자하면은 네. 소소하다고 따박따박 나온다고. 그러니까 다 다른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거시 통제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을 보면서 개별 케이스를 모아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크게 말할 때 너무 이게 전제가 애매한 거예요. 여러분 투자 역량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몇억 끌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금액을 제가 2억으로 한정해 드릴까요? 2억이면 너무 약하죠. 너무 그러면 약한가요? 정말 그 지방에 군단이 들어갔어요. 군단에 들어간다. 아니면 돈이 있으시면은 네.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볼 때 미래 전망 보면 청주인 거고 청주나 평택인 거고 조금 더 빠르게 들어가는 거면은 화성인 거죠. 동탄 같은 데죠. 지제라든지. 근데 너무 이제 그런 건데 네. 그러니까 정말은 여러분의 개별성을 깨달으시라.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던지실 때 자기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역량이 있고 어디를 알고 있냐를 모르세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그랬잖아요. 저는 원래 인문학자니까 이런 말을 끌어내리는 건데 너 자신을 알라 해요. 내가 정말 어느 역량을 끌어들 수 있고 내 집을 담보로 그럴 만한 용기가 있느냐 아니면 내 집은 포기 못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런 걸 깨달으시고 들어가시고 제발 남의 말을 믿지 말아라는 겁니다. 제 말 믿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교통 얘기를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GTX-A 같은 경우 네. 뭐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이제 북쪽 같은 경우는 좀 성공한 것 성공했어요. 같다라고 표현을 제가 늘 하지만, 쓰고 있어요. 그죠? 반대로 남쪽 같은 남쪽은 경우는 조금 재미를 좀 못 봤다 상대적으로 이런 표현도 있긴 하거든요. 뭐,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이미 예측했어요. 아, 이미 예측하셨다. 늘 말씀드렸는데 네. 남쪽은 안 될 거라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났다고 보세요? 북쪽은 없던 데 생긴 거고 무에서 유가 생겼으니까 좋은 거고 남쪽은 너무나도 많은 교통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하나일 뿐인데다가 불편해요. 역도 적은 데다가 접근성이 안 좋아요. 그래서 북쪽은 워낙에 없었던 데다가 생겼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고향 파주가 사활을 걸고 교통체제를 개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는 겁니다. 비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늘 강조했던 건데 송도부터 서울역까지는 떠요. 여기는 없던 거니까. 근데 그 동쪽 구간은 별거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침 이 질문이 늘 나오기 때문에 GTX-A 운영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운영하는 곳이에요. GTX-A를 운영하는 회사인 예, 거죠? GTX-A 네. 운영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공지사항이 있는데 이거를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참 안 들으시더라고요. 수서 동탄 구간 열차 이용 관련 안내라는 글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현재 A의 남쪽 구간이라 불리는 수서 동탄 구간은 SRT와 동일한 선로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공용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선로 우선권이 SRT에 있다. 뭐냐면 SRT가 늦어버리면 GTX가 따라서 밀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합이 되거나 지연되면은 SRT가 먼저 통과한 다음에 GTX-A가 오는 거다. 북쪽 구간은 전용이에요. 그래서 6분 한 대씩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SRT 많이 밀리잖아요. 그러면 한없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특히 C 같은 경우도 보면 B 같은 경우는 동쪽에 뭐 경의중앙선을 공용하는 거고 네네. C는 서울 구간은 새로 뚫지만 남북 구간은 경원선이나 4호선을 공용하게 돼 있어요. 그럼 한없이 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쪽과 북쪽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신설 구간과 공용 구간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 마치 GTX가 떨어지면 집값 오릅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지난 10년간 호재가 없다 보니까 업자들이나 정치인들이 말하자면 뻥카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단한 소음입니다.
그만큼의 이제 효과가 없을 거다라고 예. 보시는 거죠. 그 구간별로 구분해서 보시라. 그리고 아마 이번 내년에도 보면은 또 나올 거예요. A, B, C, D, E, F, G 나오고 뭐 나오고 하는데 제발 구분하시고 저나 이제 업계 쪽 사람들 얘기해 보면은 냉정하게 봤을 때 한국의 역량상 D까지 만들어지면 다행인 겁니다. 그 D 가지고 얼마나 많은 장난이 있었어요. 김포에서 강남 간다라든지 안 가기로 됐잖아요 이번에. 그거 부천에서 끝나요. 그래서 거기서 B를 만나가지고 B로 갈아타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장난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걸 제발 GTS 좀. B나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A처럼 이제 이 북쪽이냐 남쪽이냐 그 효과가 달랐잖아요. 그럼 B도 B나 그래요. C도 그럴 거라고 보시는 거죠. B도 그래요. B는 그래요. B는 이게 저 어디냐 송도부터 서울역 구간은 괜찮을 거예요. 송도가 원래는 자립을 목표로 만든 도시지만 그 네. 자립을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 접근성이 중요한 건데 강남으로는 앞으로도 버스로 오시게 될 거고 강북으로는 오시게 된다. 이거 빠를 거다. 근데 여기서부터 동쪽 구간은 네. 만들어지긴 합니다. 왜냐면 그쪽이 워낙에 포화 상태라서 철도가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재정 구간으로 만드는데 하지만 저는 크게 효과는 뭐 물론 이제 없는 것보다 나은데 이제 A의 북쪽 구간 같은 효과는 기대하시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예를 들어 목표가 언제 만들어진다. 그거 못 믿잖아요. 제가 당장 오늘 오다가 아침에 제가 지금 아침에 찍은 거라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네. 왕숙신도시 3기. 네, 3기 신도시. 예, 9호선 사진 탔는데 뭐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 분양 광고. 따끈따끈한 거라서. 왕이 머물던 곳 왕숙. 그 도보 10분대 환승역 역세권 해가지고 3개가 쭉 있어요. 네. GTX B 예정, 9호선 예정, 평준선 예정. 근데 보니까 요게 원래 목표 같으면 이제 올해 개통했어야 돼요. 네. 지금 29년 밀렸더라고요. 29년 밀린다는 건 뭐냐면 30년한테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B가 그래요. 지금 원래 올해 내년 개통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밀리고 있고 A도 보면 원래 이미 삼성역이 내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저 얼마나 불편한데요. 맨날 가 일이 되는데. 네. 그 극단적 사례가 수인 분당선입니다. 원래 협계 수인선이 있다가 90년대 중반에 중단됐어요. 그리고는 그거를 지금 같은 형태로 바꾸겠다고 말했던 게 90년대 중반이고 그때 목표는 98년이 그랬어요. 근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뒤에 완성됐습니다. 철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너무 순수하게 믿으세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한국 사람들이 다 자기 똑똑해요. 그래서 남이 모르는 건데 알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하나 하면 빨리 해가지고 치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20년 뒤에 통해버리고 GTX A의 파주나 이런데 23년이면은 가능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집 샀다가 다 짱친 사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언제 되냐고. 그러니까 여기는 완성되고 들어가도 안 늦은 거고 그때부터 효과가 나오면 나오는 거고 제발 내가 똑똑하니까 남이 모르는 거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아니면 알려면 제발 좀 가보시라 현장을 좀 얼마나 공사하고 있는지. 맞아요. 공부는 안 하면서 욕심이 많아요. 이게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기 분양에 속아요. 이런 정보에 속습니다. 소음에. 제가 뭘 느끼냐면 답사하면서 왜 속는가? 다들 현장의 중요성을 모르면서 몇 개 받은 거 가지고 빨리 치고 들어가려고만 그래요. 게으른데 욕심이 많아요. 그러면 속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제가 보니까 어떤 개통에 대한 발표를 했을 때 그 처음 발표한 시기를 맞춘 적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없어요. 항상 몇 년 후에 딜레이가 됐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게 걸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한국의 신도시 개발의 네. 기본적인 이제 이건 문제라보다는 이제 구조적 차이인 건데 한국은 정부가 택지 개발을 주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토지 수용하고 하다 보면은 교통 문제가 따르는 거고 예를 들어 일본은 교통회사가 택시 개발을 주도합니다. 교통의 수익이 나기 때문에 손님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과 함께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본이 좋다고 말하는 건 아닌 게 그러다 보면 민간 회사가 하다 보니까 규모가 소규모가 됩니다. 한국은 대규모로 하는 대신에 교통이 뒤에 오는 거고 이건 국가의 구조적인 운영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교통을 너무 믿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서는요, 이제 한국을 보는 기준, 이걸 조금 다르게 볼 수 있게끔 많은 세세한 정보들을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